이걸째에 드론 인생 이야기 7번째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진짜 소리가 많다고는 걸 농용어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많은 소리가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렀다는 얘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 불렀는지 그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얘기 노래 한 대목만 이야기만 더 해볼까요? 각종의 소리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공주에서 아주 특별하게 제가 체록을 해놓은 소리가 뭐냐면 욕 타령입니다. 욕으로 노래를 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많으냐면 곡수로 8곡인데요. 그 8곡을 제가 무대에서 소리로 한다고 하면 한 번도 못 해봤지만 다 한다고 하면 약 40분 정도 욕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세분해서 나눠보면 노랫가락제로 할 때는 이렇게 해요. 이년아 저년아 이러죠. 근데 그게 남자가 이년아 저년아 한다고 여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랄까 해요? 남자들은 이놈아 저놈아 이렇게 불렀어요. 물론 그것도 길어요. 그 다음에 각설이 타령제에서는 전혀 다르게 갑니다. 좀 무식하게 나가겠죠? 가락이 동살풀이로 갑니다. 개놈 저놈의 개자식 이년 저년의 쌍년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요 어량 타령제로 가면 노랫말이 갑자기 아주 독해집니다. 차마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무엇 같은 소문은 만지면 쭉쭉 크는디 무엇 같은 우리 살림 잔물에 이렇게 나가는 노래들이 있어요. 욕질이 나는 노래가 따로 있고요. 판소리째 비슷하게 하는 노래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노래는요 제가 체록을 해놓고 혼자밖에 지금 전체를 못 불러본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하도 독해가지고. 근데 이 욕으로 노래를 왜 하느냐면요 스트레스 해소에는 이거 이상 없어요. 제가 수녀님들 계신 데 가서 문화 강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개구쟁이 같은 마음이 들어서 가장 점잖하다는 각설이 타령제 욕 타령을 칠판에 써놓고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수녀님들이 어깨를 두드려가며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노래를 부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 하나는 스트레스 해소겠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욕 타령만 해도 그렇게 많아요. 점잖은 욕 타령 어떻게 하느냐고요? 다 한번 해볼까요? 좀 그런데 그죠? 그렇게 나가는 욕 타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그것은 거꾸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게 만드는 노래 구조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동서고금을 서양도 막론하고 후렴제가 있는 노래죠. 후렴이 있을 때는 최소한 후렴은 같이 부르면 되니까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후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선소리꾼 하나가 불러도 아리랑 아리랑 쓰리쓰리랑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노래들이 유독 많은 고장, 그것이 다른 고장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공주에는 참으로 많죠. 일노래가 거의 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노랫소리 중에서 아리랑이나 또 장부타령이나 이런 것들에도 후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노래를 함께하는 풍토를 만드는 거죠. 노래를 누구나 부른다. 그것 속에서 가장 독특한 것들을 순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일노래요. 일노래 먼저 농요만 얘기했지만 남자들은요 집 터다지는 소리도 일노래요. 그 무거운 것을 나를 때 목도라는 거래요. 이렇게 젓가락을 해서 여기다 큰 놈을 해서 가는데 하는 소리들 목도질 소리가 있고요. 지게질하는 소리 있죠. 장사꾼들이 보부상들이 노래를 하는데 개화가라는 거래요. 그 개화가라는 원래의 뜻은 그 개수나무 개자 꽃화자 해갖고 아주 인생에서 의미 있게 기쁜 날에 부르는 노래들이 개화가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보부상 노래들이
그 노랫말을 입히고 개화 개화 개화가 좋소 이걸로 지게를 치고 다음 장으로 갈 때도 그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화가를 부르면 산적들이 보부상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안 건든다는 거죠. 그런 의미도 가졌다고 하고요. 여자들이 부르는 이 노래요. 길쌈두레라는 게 있습니다. 길쌈두레는 뭐냐면 참으로 삼배를 짠다든지 목화로 씨를 뽑을 때 여인네들만 모여서 일을 해요. 그때에 부르는 노래들. 그게 많고요. 그래서 여자들만이 부르는 노래니까 부녀들의 노래가 어떻게 돼요? 질탕해지거나 반대로 남편 흉도 맘대로 듣고 뭐 시아버지 죽었다고 좋댔더니 뭐 왕골짜리 떨어지니 생각나네 하고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나 가족들을 이렇게 헐뜯는 노래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디딜방아 치면서 방아 타령하죠. 마전질이 뭐냐면 삼배로 옷감을 짤 때 그 삼을 삶아요. 껍데기를 갖고 나와서 시내에 와서 방맹이로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려서 그 실을 뽑기 전에 그 마전질을 하는데 그 마전질 할 때도 소리를 하고 남자 여자가 일을 같이 하면 노래를 한다. 이 풍토는 제가 마지막에 체험을 한 건 이런 무대예요. 제가 우리나라의 마지막 손모내기 세대예요. 그러니까 모내기 2학기가 오기 전에 그때만 해도 벌써 노래가 대중가요가 막 들어와서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건너라는 노래를 모시면서 막 했어요. 그러니까 유행가도 상관없고 모든 노래를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니까 어른들이 그 요새 젊은 것들 노래는 그건 너 하니까 그 아주 뭐라고 하셨어요.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런 것처럼 일하면서 하는 노래가 많고요. 의식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장례 문화 또 성년식 그리고 이런 그 해갑잔치 그리고 공주에서 아주 독특하게 나온 것은 탑돌이 술인데요. 탑돌이가 4월 초파일 날 탑을 돌면서 이렇게 불경을 이고선이 든다든지 목판을 이고 도는데 그 손을 모으고 돌던지요. 그것이 정통 사찰에서 하면 남아비 탑을 관세음보살만 찾죠. 근데 시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할 때는 거기도 노래가 있어요. 탑돌이 소리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도세 108번을 도세 그리고 선소리는 또 선소리꾼들이 하죠. 이런 의식교가 있고요. 세상살이 하는 데에서 조금 전에 제가 욕타령을 들려드렸는데 그 욕타령 중에서는 일부가 세상을 비판하는 노래들이 있어요. 잘못 돌아간다고. 근데 그만큼 반대가 있죠. 세상 잘못 돌아가는 것은 둘째치고 내 신세가 참 처량해. 그래서 혼자 부르는 신세 타령도 엄청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놀이판 소리? 그건 뭐 여기서 놀이판 소리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갖고 얘기를 해서도 10시간 해야 된다고 그 해결이 다 될까 모르겠어요. 장부타령, 청춘가, 노랫가락, 아리랑. 그게 공주에서 놀이판에서 가장 많이 부르던 소리들인데 그 소리들 외에도 참 많아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민속을 뭐 국문학적인 의미로 하든 음악적인 의미로 하든 체록하시는 분들이 좀 놀이판 유희 소리를 조금 하대를 해서 조사를 적게 한 면이 있죠. 근데 저는 그거 많이 했거든요. 그런 쪽에서 있는데 희노애락을 놓고 말을 할 때 첫 시간에 제가 소리에 있어서 희노애락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노래하는 정서 중에 가장 독특한 것은 슬픔 속에서 하는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슬플 때 노래를 불러요. 대표적인 거요? 사람 죽었을 때.
상여소리 하잖아요. 그건 의식요이기도 하지만 또한 슬픔을 달래는 소리이기도 해요. 상여 요량제비들이 소리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허허 허허 야호. 노랫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 처음에는 인생살이에 대한 노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해신곡조를 많이 쓰죠. 근데 동네를 벗어나서 조금 자유롭게 갈 때, 먼 길을 가니까, 지금 뭐 운구차로 가지만 상여가 한나절도 가고 하루도 가고 하루도 못 가는 길도 가고 그러는 건데, 그때에 상제들이 지나치게 슬퍼하면 어떻게 해요? 슬픔을 달래줘요. 뭘로? 이런 소리로 해요. 말 잘하는 제갈공명이 꾀가 많아도 죽었고, 병 잘 고치는 화타도 그저 죽었고, 저희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듣던 소리, 돈 많은 이병철이도 죽고, 이렇게 노랫말을 해서 다 죽는 길이니까 너무 서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복대로 잘 살다 오너라 그래요. 근데 호상이라고, 아버지가 90 넘어 돌아가셨다고 상제들이 슬픔도 보이지 않고 건성건성 오면 그때는 혼내키죠. 내가 가는 길 네 놈들이 대신 갈 수 있느냐고. 그래서 상례라고 하는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때는 위로하고 어떤 때는 경건하게 누르는 그런 역할로 소리를 해왔죠. 제 인생에 있어서는 슬픔의 소리가 굉장히 남다른 의미로 담겨져 있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요, 이봉동 여사. 아버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쓰러지시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독해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 딸이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것을 두려워하셔가지고 회초리를 때리시는데, 잘못되면 회초리를 때리는 법도가 분명히 있으세요. 어떻게 때리느냐면 절대 다른 사람 앞에서는 꾸지람도 안 하셔요. 그리고 저녁 때 돼서 내 방에 건너오너라 그러면 이제 머릿속이 막 낮에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야 돼. 그리고 넘어가면 제가 잘못한 것을 분명히 짚어서 말씀을 하시고, 제가 잘못을 인정하면 회초리 끊어오라고 그래요. 집에 회초리는 언제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드리면 토막 위에 가서 올라가서 회초리를 때리셔요. 하나 둘을 세야 했고요. 맞다가 아파서 우느냐고 못 재면 그건 한 대 더 맞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엄하셨던지 어머니 무릎을 베고 이렇게 뭐 품에 안겨서 장난을 해본 기억이 없어서 결혼하고 나서 그게 억울해서 어머니 품에 안겨봤어요. 그렇게 독하신 분이 한 번도 눈물을 우리 앞에서 안 보이신 분의 어머니의 눈물을 처음 볼 때 노래 때문에 봅니다. 방 3칸이었는데 하나는 찌끄만했고요. 거기서 저 혼자 쓰는 골방이 있고 아래 옷방이 있는데, 옷방은 동생들이 쓰고, 그런데 골방에서 이렇게 남겨다 보니까 어머니가 노래를 하시는데, 그 벽과 벽 사이에 조그만 창들이 있었어요. 충청도 지방에. 이렇게 살짝 보니까 어머니가 노래를 하십니다. 그게 화투풀이라는 노래였었어요. 정월솔갱이 솔씨를 모아다 2월 매주에 맺어놓고, 화투의 1, 2, 3, 4, 5월을 쭉 하는 노래인데, 노래를 하는 어머니 입으로는 노래를 하시고요, 손으로 바느질을 하시는데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합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선해요. 자식에게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혼자 노래를 하시면서 슬픔을 달랬던 우리 어머니. 슬픔의 소리는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노래가 많을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하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재미난 걸 만납니다. 노래는 아무나 만드는 거예요. 아무나. 이해가 되세요? 내가 노래를 만들 수 있다고요. 당신도 노래를 만들 수 있고. 이걸 체록할 때 처음 만났던 동네가 어디냐면 공주시 유급 세동이라는 동네예요. 그 동네 경로당에 가서 할아버지하고 쭉 얘기를 하는데 그날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소리는 그래도 돌아가면서 노래를 해야 된다. 주고받고 해야 된다. 한 사람이 조금 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그 몇 사람만 부르든지 한 사람만 계속 부르면 그놈의 소리판 지겨워서 못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돌려라 돌려라 소리 뭉치로 돌려라 그냥 있는 거니 좋다 소리 한자락에 보자. 노랫가락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돌려라 돌려라가 노랫말이 변합니다. 돌려라 돌려라 청춘가로 돌려라 노랫가락은 집어지고 좋다 청춘가로 돌려라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 꽤나 아는 사람이 저처럼 소리한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미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제법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도 그런 때 있을 거예요. 노래방에서 노래하려고 하는데 노랫말이 떠오르기 전에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머릿속에 하얀해졌어. 그럼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재미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는데 그러니까 뭘 어떻게 맞춰서 하면 되지.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아니 노래를 그냥 마음대로 쳐? 그 노인 어른이 참 재미난 말을 하더라고요. 노래는 춤이 누군가 만드는겨. 에? 그러네? 노랫가락을 할 때 그 가락에 얹어서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은 어떨결에 부르니까 그게 머릿속에 남을 리가 없지. 근데 자기 신세를 잘 말하겠죠. 보고 싶은 여자가 있어. 옥녀야 옥녀야 내 사랑 옥녀야. 신랑이 나가서 안 와. 그런 것들을 막 노래를 했어요. 근데 그 노랫말이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들으니까 좋거든. 자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 그러면요 그 소리는 희한하게도 듣는 사람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그 노래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바퀴 쭉 돌죠. 마지막에 누가 배워요? 그냥 무심결에 한 사람이 그 노래를 배워서 부르면 그 노래가 남는 거예요. 글쎄요. 돌려가며 노래를 하는 문화 때문에 이런 쪼가리 된 그 대신 인생의 생활에 있어서 삶의 정서가 잘 배어있는 소리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정선 아리랑 같은 경우는 아리랑 노랫말만 한 것이 몇백 페이지의 책이 돼서 나오는 거고 그 흐름 속에서 좋은 것들은 많이 불리고 적은 것들은 적게 불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유행가의 흐름과 같은 형태로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노래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노래가 많은 것, 또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것, 그런 정서 속에서 제가 가장 특별하게 들었던 소리들은 어떤 거냐면 오히려 유교 속에 들어있는 제사 홀기, 행사 홀기예요. 결혼식 홀기. 홀기 소리는 구태여 말하면 제사의 홀기 같은 것이 박자가 서양막적 박자로 이해를 하면 잘 안 되고요. 대개 7박입니다. 7박인데 앞에 3박,
뒤에 4박 길게 하는데 유세차 이런 형태의 소리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또 홀예식에서 나오는 각종의 홀기들도 그런 식으로 되죠. 근데 그보다 더 재미난 소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책 소리예요. 만독군이라고 하는 말들은 좀 표준어처럼 쓰이는데 공책 소리라는 말은 잘 안 쓰죠. 근데 만독군이나 공책 소리가 비슷한데 다릅니다. 만독군은 책을 놓고 읽는 거죠. 옛날 얘기책, 춘향전, 홍길동전, 이렇게 책이 있을 때 그 책을 사람들에게 읽어주는 소리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야기책을 읽어주는 사람이어서 초등학교 때 그것을 아버지가 시켜서 동네 사람들에게 제가 읽어준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당면 오인리라는 동네를 가니까 현유성이라는 분하고 사곡면 월가리의 할머니 한 분은 종이 한 장을 놓고 읽습니다. 이 종이에는요 분명히 아무것도 없어요. 빈 종이에요. 근데 이걸 놓고 읽어요. 추나 옥단 추나 말 잘하는 옥단 추나 시작하면 옥단 춘창 한 권을 다 종이를 이쪽으로 넘기고 저쪽으로 넘기고 하면 읽어요. 판소리가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에 대한 쪽을 굉장히 오랫도록 갖고 있었어요. 아주 바보스럽게도 현유성 어르신은 제 앞에서 공책 소리를 참 여러 번 읽었는데 그때만 해도 채록을 이렇게 지금처럼 할 때가 아니라 동영상 하나도 안 찍어 놨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에 있어서 이런 경우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이 만독군이죠. 돈 받고 남에게 책 읽어주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능력은 어디까지 갔느냐면 즉흥 소리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바꿔 불러야 되는 필요가 있는 집이 있죠. 기생첩의 집에 글을 읽어주러 갔어요. 후처의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가서 장화홍련전을 읽어준다. 그때는 그대로 하면 나쁜 여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서 부를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소리 문화에 있어서 그 저변이 얼마나 두텁고 넓은가 그런 쪽을 생각한다면 많은 노래가 있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부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유전인자 때문에 뭐가 지금 돼요? 노래방이 성업하는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민족을 가지고 노래를 저에게 민족을 20년 동안 혼내키신 심우성 선생님이 제가 소리꾼 노릇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 못하게 하시고 너는 채록해라. 채록이 중요하다 했는데도 선생님 앞에서 노래를 여러 번 했어요. 실제 그렇게 선생님한테 혼나면서도 소리를 즐겨 불러야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미가 더해지면서 제가 우리 소리의 가치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았고 그것들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향토민요를 체록한다는 데나 민속을 체록하는 데는 게으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임장목 선생이 5분쯤 더 느려도 좋다고 그래서 25분 정도 했는데요. 민속의 이야기. 오늘 다행히 코로나19인가? 코로나19가 32명 발생했고 중국이 62명, 그 세 개의 표 중에서는 진짜 작은 숫자로 잘 마무리되고 있고요. 이제 제 희망이라고 하면 제발 5월에는 우리 예술인들이 모두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고 아주 움츠렸던 만큼 폭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이보다 더 적은 숫자로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제 민속이야기 7번째, 소리는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